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중학 프리미엄 입시 강사 윤유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전북편입니다. 제가 워낙 많이 가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북에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전북에서 어떤 고등학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속에서 내 아들 내 딸의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고등학교를 구분할 때 시기별로 지원 시기별로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정기고등학교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가 있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 후기고에는 특목고인 외고와 국제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큰 틀을 이해를 하시면 내가 이 많은 종류의 고등학교 가운데서 어디를 갈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기고등학교에 많은 종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고등학교는 오로지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만 예외적인 케이스는 마이스터고에 지원했던 학생,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탈락을 하게 되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예외 정도가 이중지원의 예외인 거고요. 나머지 이중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북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의 고등학교 구분 정기고, 이제 정기고라고 하는 말이 눈에 쏙 들어오죠? 정기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정기고등학교 특목고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생각하는 특목고인 전북과고, 전북외고, 전북예술고, 그다음 체육고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특목고 중에서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북 지역에는 크게 3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군산기계공고, 김제 농생명 마이스터고, 그리고 한국경마축산고 이렇게 해서 3개의 마이스터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그 수요에 맞는 고등학교를 장인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가니까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도 대단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에서 김제 농생명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전공이 존재를 하고요. 90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종자산업, 바이오식품, 첨단시설 이렇게 해서 3개의 전공이 존재를 하고요. 9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1차 내신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1.3배수를, 그러니까 117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2차는 내신 성적 1차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베이스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서 90명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해봄직하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기고등학교의 또 다른 고등학교인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특성화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이제 부모님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이야기했던 고등학교들이 업그레이드된 고등학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선발할 때 중학교 내신 성적 외에 다양한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적성검사라든지 신체검사라든지 면접 등에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특별 전형이 지원해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회계 정보와 금융 정보인 2개의 학과가 존재를 하고요. 총 160명, 8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으로 144명을 선발하고요. 특별 전형으로 16명을 선발하는데 일반 전형을 살펴보면 중학교 내신 100%에다가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당수의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중학교 내신 성적을 베이스로 선발하되 대체로 면접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기고등학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고등학교는 전북 지역에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가 38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이렇게 3개의 지역이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선발 주체가 누구냐면 교육감 선발이에요. 그 전북 교육감이 선발하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이렇게 해서 전북 지역에서 이 세 도시들은 평준화 일반고 지역이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평준화 일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고 비평준화 일반고가 있는데 일반고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 거죠. 그죠? 비평준화 일반고는 학교장 전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전형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서 학교장이 선발을 하게 되는 주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 선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들었는데 교육감 선발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준화 일반고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감 선발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평준화 일반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선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배정을 살펴보니까 내신 성적으로 학군별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 학군별로 입학 정원 총 100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내신 성적 순으로 100명을 선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지원자 중에서겠죠, 당연히. 그래서 선 지원하고 후 추천합니다. 지망 순서를 막 적어내면 그 지망 순서에 맞게 선 지원하고 후 추첨을 한다. 학생이 먼저 지원을 하고요. 그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서 추첨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정원수만큼 배정을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는 순서에 따라서 학교별로 정원수만큼 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100명을 뽑기로 했다. 신입생 선발을 입학생을 100명을 뽑기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1지망 지원자 전체 중에서 100명을 랜덤으로 뽑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초과할 때 그러니까 100명 입학 정원수만큼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초과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1지망은 탈락을 한 거고 2지망으로 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1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1지망으로 그 학교를 쓴 학생이 90명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2지망으로 그 학교를 쓴 학생들을 배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정 지망 순위를 전주, 군산, 익산에서는요. 지망 순위를 적을 때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비평준화 일반고 지역입니다. 비평준화 일반고는 학교장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선발하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북에서 나머지 지역은 전체가 비평준화 일반고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조금 독특하게 비평준화 일반고 전북 지역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 혹은 내신 100%를 선정할 수 있도록 내신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신 100%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매뉴얼에 따라서 갑니다. 일반적으로 자기학습 주도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내신 성적 전형으로 내신 성적 전형을 유지한다. 중학교 내신 100%에서 선발하겠다. 그 중학교 내신 100% 순으로 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신 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서 기준이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장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 순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전북 지역의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은 300점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 성적이 80%, 240점이고요. 그리고 비교과 성적이 20%, 60점 만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80점, 출결 10%, 봉사 5%,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해서 5%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고등학교에는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특목고인 외고 국제고, 두 번째 자율형 사립고, 세 번째 일반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일반고는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 전북 외고 특목고인 외국어 고등학교를 살펴봅니다. 정부 외고는 160명을 선발하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외고들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고요.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는 전부 다 학과별로 선발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별로 선발한다. 외고는 전체가 영어 내신만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영어 내신 성취도만 반영합니다.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대체로 이제 A는 40점 만점, B는 32점 뭐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등급별 성취도를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5% 각.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25, 2학기 25. 그러니까 2학년은 50%, 3학년은 50%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게 이제 외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학교 2학년이 40%, 3학년이 60% 이렇게 반영하는 외고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북 지역 외고는 25%씩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반영되냐면 영어 내신 성적 160점 만점으로 보고요. 160점 만점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각각 하면 영어 과목이 4과목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40점 만점에 160점. 그러니까 내가 영어 4과목 전부 다 A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60점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구조예요. 그 다음에 출결 점수는 감점 요인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외고를 쓰는 학생들 가운데 출결이 감점이 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5배수 선발한다. 그래서 1.5배 선발하고 난 다음에 1단계 성적 160점 그대로 갖고 가고요. 면접 40점으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고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고요.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그대로 질문하거나 학생부의 내용을 질문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인성 영역인데 당연히 인성 영역이나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포커스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 지원 동기가 뭐니? 너 고등학교 와서 어떻게 공부할 거야? 그리고 너 중학교 때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에 후기고등학교는 후기고등학교 중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상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대체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하거든요. 근데 상상고등학교는 학교장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 전국 단위 모집이고요. 12학급 336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239명, 지역인재, 전북 지역인재 익산 이렇게 되겠죠. 그죠? 67명, 그리고 글로벌 태권도 10명, 사회통합 20명. 이렇게 해서 336명을 선발하는데 선발 과정을 보시면 교과 성적 300점 만점에 출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2배수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창의 융합 60%, 60점, 그 다음에 인성 및 독서 40점. 이렇게 해서 그게 뭐가 없다고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북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런 고등학교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느냐 내지는 어떤 것들을 내가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비스 프리미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고등학교 생활을 3년을 어떻게 그 고등학교에서 설계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